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문학TV 고경입니다. 자, 이제 기원전 204년 한나라 3년 차입니다. 유방편에 있었던 위표가 한참 팽성으로 나올 때 같이 유방과 합세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이 위표가 이제 팽성에서 도망 나온 유방을 보고 나는 부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나 좀 고향에 좀 가겠습니다 라고 핑계를 대고 고향으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황하강을 나루터를 건너갑니다. 그때 이 위표가 황하강 나루터를 다 부셔버리고 그러고 건너갑니다. 그리고 나서 유방을 딱 배신합니다. 그리고 바로 항우편에 서게 됩니다. 자, 이때 유표에게 배신당한 유방이 성질이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래서 당장에 자기의 부장 한신 보고 당신 가서 유표를 좀 잡아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한신이 황하를 건너서 이제 몰래 위쪽 상류 쪽으로 해서 건너죠. 이렇게 건너서 유표가 머물고 있는 그 지역 거기를 공격을 해서 거기가 이제 평양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을 공격을 해서 유표를 생포를 하고 이 생포된 유표를 유방에 있는 형양으로 압송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한신은 관영하고 장의와 함께 이제 북쪽으로 황하강 이북에 이제 북서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이 한신과 장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초나라를 향해서 전진을 하고 정영에서 진여하고 초나라 허를 잡아가지고 죽이고 정연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이 정연전투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수의 진이란 그 말이 그 작전이 이 한신이 정연전투에서 꾸민 작전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제 유방은 장의를 조나라의 왕으로 그렇게 세워주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이제 회음호 한신열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회음호 한신열전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양이라는 그 형양성에서 유방은 가까운 오창의 곡식 창고를 확보하면서 초나라 항우 군대에 대항을 해서 1년 동안 일단 버텨냅니다. 자, 이때 이렇게 지지부진한 그러한 대치 상황을 벗어나고자 했던 유방이 항우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기가 점령한 그 형양의 서쪽 땅을 한나라 땅으로 좀 인정을 해달라. 이런 협상을 딜을 유방이 항우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제시가 항우에게 먹히겠습니까? 게다가 항우의 책사 중에 범증이 항우가 유방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보다 이 범증이 유방을 더 미워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범증이 항우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이참에 반드시 그냥 유방을 그냥 끝장내버립시다. 이렇게 다그칩니다. 항우에게. 자, 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걱정됐던 유방이 그 당시 진평의 계략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방의 그 책사 중에서 또 진평이 있었는데 진평이 항우와 그 책사인 범증 사이를 서로 이간질시키는 그 간괴의 그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항우가 협상을 하자는 그거를 기회로 자기의 사자를 유방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유방이 항우가 보낸 사자를 범증이 보낸 사자인 줄 알았다면서 후하게 접대하기 위해서 놓았던 그 상 있잖아요. 그거를 딱 치우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말을 바꿔서 나는 당신이 항우가 보낸 사자인지 몰랐다. 그러니까 이 진수정찬을 다 치우고 초라한 밥상으로 딱 바꿔버립니다. 자, 항우의 사자가 그 광경을 보고 자기 초나라 진영으로 돌아간 뒤에 항우에게 찾아가서
그 있었던 그런 일을 싹 보고를 합니다. 자, 이 말을 보고받은 항우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혹시 저 범증이라는 사람이 나 몰래 유방과 뭔가 이 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소한 의심 하나가 이제 범증과 항우 사이에 신뢰가 깨져버리는 그런 발단이 되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유방의 책사로 있었던 진평이 제안한 전략이었던 겁니다. 결국은 항우는 그 뒤로 범증대하기를 소홀히 하고 또 항우의 태도가 예전과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게 된 범증은 결국 항우를 빗대서 이런 말을 하고 떠나버리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게 항우하고 대놓고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혼자 독백으로 말한 것 같은데 범증이 한 말 이런 말입니다. 참 어린 놈하고는 내 몸을 못하겠구나. 이런 막말을 하고 범증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항우는 26, 20대 중반이고 당시에 범증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할아버지니까 자식 같은 사람이었고 또 항우는 범증을 그 전까지만 해도 아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의 같은 사람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항우와 범증이 이렇게 갈라서게 된 이 와중 결국 항우는 이 범증하고 작별한 이후에 이제 혼자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책사도 없이 모든 어떤 의사결정을 판단을 혼자 해야 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된 거죠. 자, 이때 싸우고 고향으로 돌아간 범증도 자기 고향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도중에 병사를 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항우봉기 4편에 제가 자세하게 또 영상으로 올려놨으니까 항우봉기 4편을 참조하시면 더 깊은 이야기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형양성에서 초나라 군대에게 장기간 이렇게 포위돼 가지고 식량도 떨어져 가던 이 유방이 이번에는 가짜 유방을 세워 가지고 이 형양성 동쪽에서 초나라와 싸울 것처럼 이렇게 위장을 시키고 또 군사가 많은 것처럼 여자들에게까지 군복을 입혀가지고 위병 이렇게 성 위에 세워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동쪽에서 이제 싸울 것처럼 해놓고 유방은 몰래 서쪽으로 장군이었던 그 주가, 그 다음에 위표, 총공 이 세 사람에게 너희들은 이 성에 남아가지고 끝까지 이 성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서쪽으로 빠져나갑니다. 탈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지도자 최고의 리더니까 거기서 싸우다 죽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유방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몸을 피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형양성에 남아있던 장수들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위표, 이제 주가, 이 종공 세 사람인데요. 이때 위표를 두고 이 주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배신한 놈은 두 번 다시 또 배신한다. 그러니 우리가 저 초나라 항우의 군대와 결전을 벌이려고 딱 준비하는데 우리 중에서 저 유가가 배신할 것 같다. 한신이 유방을 한 번 배신한 놈, 한신의 유방 명령 받고 붙잡아가지고 용서해줘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다시 한번 기회를 받고 저기 있지만 저 유표 또 한 번 배신할 거다. 그러니 유표를 초나라 군대와 싸우기 전에 먼저 제거버립시다. 그래서 유표를 죽여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두 장군은 항우의 군대와 이제 대적을 해서 끝까지 결전을 벌이게 된 거죠. 하지만 이 형양성에서 남아서 사수하던 이 유방의 장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초나라 군대 항우의 군사에게 점령당하게 되고 모두 전사하게 됩니다. 자, 형양성을 빠져나와 이 유방이 관중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관중까지 들어온 유방이 이번에는 또 한 번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함곡관 쪽이 아닌 무관 쪽으로 또 진출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남쪽, 남동 쪽으로 이제 나가면서 경포와 같이 연합을 해서 예전에 이제 진나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갔던 그 완성이라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성에 와서 초나라 군대와 대적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때 이 항우도 유방이 형양성에서 도망가가지고 다시 완성에 와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항우의 군대가 완 쪽으로 출정을 합니다. 이때
이 유방은 당장에 나가서 초나라 군대와 싸우지 않고 그냥 참호만 파고 지켜서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상황을 질질 끌어갑니다. 왜 그랬냐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그 작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사이에 이 팽월 있지 않습니까? 팽월이 초나라 항우의 군대 후방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초나라 군대를 후방에서 계속 공격합니다. 게릴라전 피듯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시 이 항우의 군대가 완성해 있는 유방을 공격하다 말고 돌아서 다시 팽월을 치려고 다시 회군을 합니다. 자, 그때 항우의 군대가 빠져나가니까 이때 완성했던 유방이 이번에는 자기 병사들을 그대로 이끌고 북쪽을 향해서 성구성까지 다시 올라옵니다. 이렇게 이제 항우의 군대가 이쪽 저쪽 막 돌아다니게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항우가 팽월을 쫓아가서 이제 팽월을 쭉 몰아냅니다. 그래서 팽월을 막 내몰고 있을 때 유방이 성구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항우가 다시 팽월을 치다 말고 다시 서쪽으로 향해서 형양성을 지키던 아까 그 주가하고 종공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본격적으로 쳐들어와서 주가하고 종공도 죽이고 형양성을 점령해서 차지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항우는 유방이 머물고 있는 성고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양과 성고는 그렇게 멀은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우가 형양을 먼저 점령을 하고 이번에는 성고에 이제 유방이 있으니까 이 성고성을 포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항우는 동서남북으로 엄청나게 바쁜 전투를 옮겨다니면서 하게 된 거죠. 사실 유방이 아까 얘기한 그 형양성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간중에 들어가 있었을 때 그 원생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유방에게 항우의 군대가 동분서주하도록 작전을 피면 그 사이에 이 한 나라의 군대들의 전력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벌 수 있겠습니다라는 계략을 말해줬는데 그 계략을 유방이 그대로 충실하게 실행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방이 있는 성고가 포위되자 유방은 자기 밑에 하우양과 함께 또 성고성을 몰래 빠져나와서 황하강을 넘어서 한신이 주둔하고 있던 그 북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신이 주둔하고 있던 병행에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 한신의 군대를 딱 집합시킨 다음에 자기가 그 군대, 한신의 군대를 딱 뺏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이 유방이 함께 있었던 장의보고는 너는 북쪽으로 조나라 땅으로 가서 군대를 더 모집하고 한신 당신은 동쪽으로 가서 제 나라를 공격해라 라는 이런 명령을 냅니다. 그리고 한신 군대 다 뺏어가지고 유방은 다시 이제 황하강 북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대기를 하게 되죠. 그때 이 황하강 북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유방이 자기하고 생일이 같은 고향 출신 노관에게 자기 병사를 일부를 딱 떼주면서 너는 이 병사를 데리고 이 황하강 건너가서 저 양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팽월과 함께 도와라, 팽월을 도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팽월과 노관은 그 이후로 서로 이제 합심해 가지고 초나라 군대하고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예전 전국시대 때 위나라 땅, 뭐 그 당시로서는 이제 양나라 땅이라고 하는데 이 양나라 땅에 여러 성들을 이제 공격하면서 차지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 이 한신은 정형전투에서 이미 조나라는 이제 다 박살을 냈던 그런 상황입니다. 유방의 명령을 받고 동쪽으로 진군을 하다가 제나라하고 가까워지는 황하간 근처 그 평원진이라는 지역까지 와서 제나라 강을 건너까 말까 그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넌다는 얘기는 제나라를 공격하겠다는 거고 말까라는 것은 이거 공격해도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때 유방의 책사였던 여기기가 유방의 명을 받고 제나라 왕 전광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제나라와 한나라가 서로 연합을 해서 초나라 항우를 같이 연합해서 치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때 이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광은 안 그래도 항우 때문에 제나라가 짓밟혀가지고 막 개박살 났었지 않았습니까? 이 복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싶어서 유방의 신하 여기가 와서 연합하자 하는 그러한 제안을 당장에 승인을 합니다. 자, 근데 이때 황하강 북쪽 평원진에 대기하고 있었던 한신에게 그 밑에 척사 괴통이 와가지고 부추기는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번 기회에 제나라를 치고 당신이 차지해가지고 천하삼분을 해라. 그러니까 제나라는 한신 당신이 갖고 저 한나라 유방은 지금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초나라 항우가 저 이제 초나라 지역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가지고 천하삼분을 해라. 그래서 제나라를 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한신은 진나라 말기에 봉기가 막 일어났을 때 처음에는 항우 밑에 군사로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항우 밑에 군영에서는 막사짓기는 초병 역할만 했어요. 그래가지고 항우의 군대를 빠져나와가지고 유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유방을 찾아갔다가 처음에 이제 기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또 실망을 하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때 한신을 제대로 알아본 유방의 재물 담당이죠. 이 소아가 한신을 알아보고 도망가고 있던 한신을 잡아와서 유방에게 소개를 하고 결국 최고의 장수 대장군까지 올라가게 되었던 사람이 한신입니다. 근데 이 사실 이 한신이 괴통의 이러한 말에 흔들릴만 했지만 그래도 한신은 유방에 대한 그 의리는 지켜보려고 했는지 일단 천하삼분 이야기는 제쳐두고 일단 황하를 건너가서 제나라를 공격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제나라의 전광은 속은 거죠. 그러나 여기 말만 믿고 한나라 유방과 연합하겠다 해가지고 딱 서로 조인을 했는데 생뚱맞게 한나라 대장군인 한신이 평원진 넘어서 제나라를 공격해 오니까 전광에 야 우리 한나라한테 배반당했다 라고 하면서 그 길로 바로 연합하자고 했던 여기그를 잡아가지고 죽여버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그가 여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여기기의 동생 역상이 있는데 이 역상은 사실 그 당시 또 역시 유방의 장수였습니다. 그래서 역상이 이제 나중에 그 여기기의 죽음에 대한 보상을 그 동생인 역상이 받게 되죠. 자, 결국 이때 이 제나라의 왕이었던 전광은 한신에게 대파를 당하고 이번에는 초나라의 항우에게 다시 구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나라는 주나라 창업공신 강태공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물론 뭐 전시의 제나라로 이렇게 왕권이 바뀌기도 했지만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그런 제나라였는데 이제 이 한신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제나라라는 그 국가명 이게 이제 마지막 운명을 다할 때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700년 넘게 이어져 내려왔던 제나라가 이 시점에 이제 완전히 사라지게 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된 겁니다. 자, 기원전 203년 한나라 4년 차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나라 유방을 그냥 누르고 전쟁을 끝내야 하는 이 초나라 항우의 군대를 팽월이 후방에서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항우의 군대는 팽월의 뒤통수만 없었으면 진작에 저 유방을 끝내버리고 다시 통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뒤에서 깔짝거리는 이 팽월 때문에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항우가 딱 결심을 합니다. 자기 형양성에서 자기 밑에 조구라는 장수가 있는데 이 조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서 팽월을 좀 손보고 올 테니까 너는 그때까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 성고성 바깥으로 절대 나가지 말고 이 성만 지키고 있어라. 내가 일단 팽월 작살내고 끝낸 다음에 다시 올게. 그러고서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항우가 군대를 몰고 팽월을 치러 진류를 이제 정복하고 그다음에 외양, 그다음에 수양까지 쳐가지고 팽월의 본거지를 전부 다 함락을 시켜버립니다. 자, 그 사이에 이 유방의 한나라 군대는 형양성까지는 못 오고 성고성 가까이 와가지고
조구가 지키고 있는 초나라 군대를 찾아와 가지고 온갖 욕설을 막 퍼붓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나라 군대를 약으로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나라 군대에 그 약으로 올려가지고 초나라 군사들이 성 바깥으로 전쟁하러 나오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이제 유인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초나라 군대가 성 바깥으로 나가지 말라고 항우가 그렇게 당부하고 갔는데 그 수장이었던 조구가 이 성문을 열고 한나라 유방 군대를 치려고 성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추격을 합니다. 그때 이 한나라 군대는 다시 후퇴해가지고 이제 사수까지 이제 도망가는 척 하다가 사수까지 추적해가지고 초나라 군사들이 이제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요 한나라 군사들이 그닥 돌아서서 초나라 군사를 다시 집중 공격해가지고 결국 초나라 군대를 완전 패하게 만듭니다. 자, 이때 그 초나라의 장수였던 조구, 그 다음에 그때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유방을 또 한 번 배신했던 사마은인데 이 두 사람은 이 항우에 내동 나가지 말라는 말을 어기고서 나갔다가 패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뭐 어떤 책임감을 느꼈는지 아니면 나중에 뭐 참수당할 거를 두려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스스로 그 전투에서 패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구하고 사마은이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 이와 같이 조구하고 사마은이 유방의 군대와 싸워서 졌다는 소식을 팽화를 치고 있던 항우한테 또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수양이라는 지역까지 와서 팽화를 이제 거의 다 이제 잡아먹을 시점이 다 됐는데 다시 군사를 돌려가지고 회군을 해서 성고성으로 다시 항우가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항우가 다시 돌아왔다라는 소식이 그 성고 지역에 막 퍼지게 되죠. 그러니까 형양성 동쪽에서 항우의 부하 종리매를 포위하고서 있었던 이 한나라 군대가 항우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서 다시 또 물러납니다. 그러니까 항우가 움직이면 다들 두려워는 떠는데 이쪽 저쪽 항우를 계속 바쁘게 만들었던 거죠. 한편 제나라를 쳐서 차지했던 한신이 이제 나름대로 자기가 제나라의 점령 그 장군으로서 제나라 백성들을 좀 통제하려고 하는데 이게 제나라 백성들이 잘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신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뭔가 지위 내지는 권한, 명예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싶어서 일부러 그 핑계를 대면서 내가 이 제나라를 좀 안정화시키려면 왕이라는 신분의 입장에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유방의 눈치를 살짝 살펴본 다음에 가왕, 그러니까 임시왕으로 임명해달라는 서신을 작성해가지고 유방에게 보냅니다. 자, 가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한신이 보낸 편지를 받아든 유방이 성질이 확 나는 겁니다. 왜냐면 자기 딴에는 지금 항우랑 싸우느라고 이쪽 저쪽 도망 다니고 막 이러면서 죽을 지경인데 내 밑에 저 대장군 한신이 나보고 제나라 왕을 시켜달라고? 지는 제나라 왕을 하겠다고? 하면서 유방이 확 열불을 냅니다. 자, 이때 옆에 있었던 책사 장량이 유방의 발을 지그시 밟으면서 눈치를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왕의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냥 차라리 한신 기분이라도 좋게 가왕이 아니라 아예 진짜 진왕에 임명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조언을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유방이 도대체 누굽니까? 눈치 백단이다 말하면 부족할 그러한 유방이죠. 그래가지고 유방이 느끼기로는 내가 혹시 이 가왕 요청을 거부했다가 혹시라도 한신이 역마음을 먹고 반역이라도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장량의 제안에 따라서 그래 좋다, 이참에 내가 한신의 공로를 사가지고 제나라 왕으로 봉해줄게. 가왕이 뭐야? 예? 차라리 진짜 왕을 해야지 라는 조서를 써서 장량에게 보내가지고 이 한신을 제나라 왕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 가짜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시켜줄 테니 너 이참에 제 나라 차지했지? 이제 초나라 항우를 상대로 더 열심히 싸워 라고 이렇게 도둑여 준 거죠. 그래서 한신은 자기가 왕이 되고 제 나라를 이끌어 갖고 이 초나라 항우에 대항해서 초나라에서 공격해 들어온 용조를 죽입니다. 그래서 용조 장군도 항우에 부하지만 이때 한신 관영과 같이 싸웠던 사실은 관영에 의해서 죽었지만 용조가 죽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용조까지 죽인 이 한신의 그 군사력과 그 세력에 놀라게 된 항우는 이번에는 안 되겠다. 이거 전쟁으로 무력으로는 저 한신을 잡기가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자기가 잘 아는 무섭이라는 사람을 책사로 삼아서 한신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려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무섭을 맡게 된 이 한신이 무섭이 제안한 그 내용을 거절을 합니다. 자, 무섭의 제안은 한신이 초나라 전쟁에, 초안 전쟁에 굳이 그렇게 개입하지 말고 좀 중립을 지켜달라라는 정도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역시 괴통이 한신 보고 이번이 진짜 기회다. 천하산분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니까 이거 받아들이고 우리 천하산분합시다. 당신이 그래야 큽니다. 라고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자, 이때 무섭의 제안을 받은 한신은 괴통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그래도 자기를 대장군에 임명해서 이렇게까지 키워준 유방에게 의리라도 지키려고 결심을 했는지 무섭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한신은 사실 충직한 유방의 신하였었던 거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이제 초나라 전쟁이 약 4년간 지루하게 전개되니까 이 초군, 그 다음에 한군, 이 양쪽 군대가 다 이제 지쳤습니다. 그래서 이 광무성이라는 곳에서 이제 서로 딱 초한군이 대치를 하면서 이제 협상에 돌입을 합니다. 먼저 항우가 유방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군대 소모전 이제 그만하고 나하고 당신 유방하고 1대1로 맞짱을 뜨자라는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제안을 유방은 이 머리로 싸우는 사람이고 항우는 자기의 힘과 무력으로 이렇게 싸우는 사람인데 그게 특징인데 유방이 그 제안 서로 무력으로 싸우자고 1대1로 싸우자는 말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렇다고 유방이 또 한없이 뒤로 이렇게 또 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인 유방이 일단 또 말로써 항우를 농락시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유방은 항우 보고 당신 항우가 저지른 죄가 10가지다. 그 10가지를 항우가 저지른 죄 10가지를 유방이 항우한테 이제 들이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죄를 저지른 항우를 깨끗한 내가 죄인을 직접 상대할 필요 없다. 차라리 1대1로 싸우려거든 아직 수용기간이 남아있는 죄수를 대신해서 당신하고 싸우게 하면 싸웠지 내가 나갈 일 없습니다. 라고 약을 올립니다. 항우에게. 자, 이때 유방이 항우의 죄 10가지를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가지, 항우의 죄가 뭐가 있는지 유방이 말하는 항우의 죄 10가지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유방이 말하는 항우의 죄 첫 번째입니다. 관중 땅에 처음 진입하는 사람에게 관중의 왕으로 삼겠다라는 그 초나라 왕의 약속을 어기고 나를 관중의 왕이 아닌 한중 땅의 왕으로 봉한 죄. 첫 번째 죄. 두 번째 죄는 상급자였던, 그러니까 이제 항우의 상급자였죠. 항우의 상급자였던 송이 장군을 멋대로 살해한 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록전쟁에서 조나라를 도와가지고 진나라에게 승리하고 자기의 주군인 초나라 회왕에게 보고도 안 하고 그 병사들을 그대로 강제로 이끌고 관중 땅으로 이동한 죄. 그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진나라의 진시 황제가 묻혀있는 묘를 파헤쳐가지고 진나라 재물에 사사로이 자기 욕심을 부려서 손댄 죄.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 사마천 사기의 기록인데요. 현재 중국의 여산릉에 진시 황제의 묘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상태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라도 지금 시점에 발굴해봐야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에 이미 항우가 그 여산릉을 다 파헤쳐놨다고 써놨으니까 지금 와서 발굴해봐야 혹시 별 볼 일 없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그냥 현재 중국이 그냥 덮어두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저만의 추측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유방이 말하는 항우의 죄입니다. 다섯 번째는 진나라의 왕이었던 자영을 함부로 죽인 죄. 무슨 얘기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진나라가 이 중국의 정통성이 있는데 아무리 진나라가 쇠퇴기에 왔거니 이 왕이라는 사람은 그냥 죽인다. 재판도 안 하고 죽였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인 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죄는 항복했던 진나라 군사들 장안의 부하였었죠. 이 진나라 군사 20만 명을 항복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록전투 끝나고 함양으로 들어오면서 중간에 신안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신안에서 20만 명을 생매장 시켰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런 잔인무도한 짓을 벌인 죄, 그게 여섯 번째.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이 진나라 땅 여러 곳에 이제 그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봉분을 하면서 기존의 제후였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몰아내고 자기를 따랐고 자기를 따랐던 그 수하 부장들에게만 봉분을 해가지고 그 인사권이죠. 말하자면 그 인사권을 항우 마음대로 막 시행한 죄. 그래서 예전에 그 밑에 있던 그 여러 신하들이 오히려 내분만 발생시킨 그런 죄, 내란죄 이렇게 이제 또 죄를 묻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의제를, 그러니까 초나라 회왕이죠. 의제를 몰아내고 옛날에 그 위나라 땅, 한나라 땅 이것까지 전부 다 독차지한 죄. 9개 군을 가져갔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다 속한 겁니다. 땅 욕심낸 죄, 뭐 이런 얘기죠. 그리고 아홉 번째 죄가 은밀하게 사주해가지고 초나라의 의제를 임강왕, 뭐 형산왕을 시켜가지고 살해한 죄. 그 다음에 마지막 열 번째 항우의 죄가 의제를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의제의 신하들 중에서 항복한 사람들마저 또 한 번 살인하고 자기 사람으로 다 채워버리고 이 혼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죄. 이렇게 10가지 죄를 유방이 항우에게 딱 알려주면서 너 같은 죄인하고는 내가 상대할 필요 없다. 아직 형벌이 남아있는 죄인을 상대해서 너하고 싸우게 하면 되지 내가 미치다고 너랑 같이 1대1로 싸우냐? 라고 하면서 항우의 자존심을 확 또 긁어놓습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항우가 이 열이 확 나니까 그 자리에서 자기 부하의 활을 딱 뺏어들고서 멀리 떨어져 있는 유방을 향해서 활을 탁 쏩니다. 근데 이때 항우가 쏜 이 활이 유방의 가슴에 딱 명중을 해요. 그런데 워낙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슴에 맞았는지 어디에 맞았는지 이 항우의 입장에서는 잘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방이 맞긴 맞았는데 순간 재치를 딱 부려가지고 화살은 가슴에 맞았는데 자기 발을 막 문지르면서 아이고 제 옷 발에 맞았네 라고 하면서 유방이 거드름을 또 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막사로 바로 들어갑니다. 이때 장량이 쪼르륵 따라 들어와가지고 유방에게 당신이 화살을 맞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우리 한나라 군사들이 동요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일단 빨리 일어나가지고 멀쩡한 척 해가지고 막사 막가대로 나가서 한나라 병사들한테 나 괜찮다라는 그런 흉내를 내쇼. 그리고 저 초나라 군사들 역시 혹시라도 당신이 뭐 화살 맞아가지고 막사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용기를 낼 수 있으니까 저 초나라 군사들도 헛다리 짚지 않도록 당신이 태어난 척 빨리 밖에 나가서 행동하라고 이제 장량이 딱 충고를 합니다. 자, 유방이 장량의 그 의견대로 뭐 가슴에 화살은 맞았지만 일단 빼놓고 아무 일 없는 듯이 탁 막사 바깥으로 나와서 이제 순회를 딱 한번 하고 그 길로 이제 말을 타고 성고성으로 들어옵니다. 자, 유방 얼마나 이 약습니까? 자, 유방은 그 길로 이제 그 성고에서 나와서 관중 땅의 역양까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역양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응원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옛날에 왕이었던 사마은이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항우편에 들었다가 또 유방편에 들었다가 또 항우편에 들고 이렇게 여러 번 배반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은이 자결을 했었잖아요. 그 죽은 사마은의 목을 들고 와가지고 그 역양의 시장가 저작거리에 효시를 해가지고 뽐보기를 보여줍니다. 배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유방이 이제 그 역양에서 잠깐 쉬면서 일단 몸 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중의 병력을 다시 끌어모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아까 그 화살 맞았던 광무 쪽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제 나라를 잃었던 전행하고 팽월은 친분이 있는 관계잖아요. 옛날에 팽월을 장수로도 임명을 했었고, 그래서 전행이 팽월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몸을 의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팽월은 계속해서 초나라 항우의 군대 그 보급로를 끊어가면서 게릴라전을 지속적으로 피고, 항우는 그 당시 자기 군대의 보급로를 계속 끊고 있는 이 팽월이 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군대를 보내가지고 팽월을 막 공격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팽월만 있는 게 아니라 제 나라를 차지했던 한신마저 이제 제 나라의 군대를 끊고 와서 초나라를 치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팽월 하나도 못 잡아가지고 안 날라 죽겠는데, 이제는 이제 한신까지 이제 항우를 상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우도 이쯤 되면 솔직히 한신이 상당히 두려워진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항우가 그래서 이번에는 홍구라는 그 광무성 근처입니다. 이 홍구라는 지역을 기점으로 해서 저쪽 서쪽은 유방이 네가 차지하고, 이 홍구에서 동쪽은 내가 차지할 테니 우리 천하 양분하자. 그러고서 우리 일단 휴전을 하든 전쟁 종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이 항우의 말에 사실 유방도 상당히 지쳐있죠. 그래서 유방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한나라 군대와 초나라 군대가 각각 이제 거기서 물러나가 결국 항우는 이제 팽성 쪽으로 돌아가고 유방의 한군 역시 이제 함양 쪽으로 돌아가기로 이제 헤어집니다. 평화가 된 것 같죠? 그런데 팽성 쪽으로 돌아가려고 탁 결심하고 얼마 가지도 않았는데 도중에 장량과 진평이 유방에게 전쟁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 끝장을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전쟁을 좀 쉬어가려고 했던 유방을 다시 부추겨서 설득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이야기를 들은 유방이 돌아가려던 한나라 군대를 다시 돌려가지고 이번에는 제 나라의 왕으로 되어 있는 한신, 그 다음에 이제 게릴라전을 잘 피우고 있는 팽월, 이런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서 야, 우리가 저 지금 돌아가고 있는 항우의 뒤통수를 치자라는 그런 작전을 딱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항우를 치기 위해서 고릉이라는 지역에 다 모여라, 집결을 해라, 이런 약속을 딱 하고 고릉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고릉에 딱 유방에 도착을 했는데 한신도 안 오고 팽월도 아무도 안 오고 소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영부영 지체하고 있는데 항우의 초나라 군대가 유방의 군대가 추격해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오히려 군사를 돌려가지고 유방의 한나라 군대를 쳐서 오히려 유방에 물러나가지고 항우 뒤통수 치려다가 오히려 자기가 땅 파고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버티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때 장량이 유방을 찾아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확실한 보증서를 내주지 않으니까 초나라 항우를 치자고 해봤자 누가 당신 유방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승리하려면 보증서 확실하게 써줘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한신하고 팽월 이런 애들한테 왕자리, 이 전쟁에서 항우를 이기면 당신들에게 뭐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왕자리 확실하게 보증을 해줘야 저 사람들이 그거 믿고 뛴다. 그런 얘기를 유방에게 장량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이 장량의 말을 듣고, 유방 성격 얼마나 딱 결단력이 있잖아요. 까짓 건 내가 나를 도와서 초나라 항우를 내가 항복시킨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얼마든지 왕자리 주지 그거 못할 거 없다라는 식으로 바로 약속을 하고 보증을 씁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서 초나라 항우의 편이었던 주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 주은은 항우의 그 밑에 관리였습니다. 이 주은도 항우를 배신하고 유방편에 서겠다고 하고, 또 이미 그 국왕한 경포는 뭐 어느 정도 유방의 편에 있었지만 아직은 뭐 확실하게 유방편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 경포가 그 소리를 듣고 유방의 편에 들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국왕왕 경포를 좀 더 땅이 넓은 회남왕에 딱 봉해줘 버립니다. 바로 이제 그 사탕을 딱 던져준 거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제나라의 한신, 그 다음에 팽월, 이 사람들도 유방의 보증서를 딱 확실하게 받아듣고 이제 믿고 자기 그 주둔지에서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항우와 유방의 전투인 해야에 모두 집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패왕이라 불리는 항우군과 이 유방의 연합군이 해야에서 마지막 전투, 초완전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우가 이제 선멸작전에 이제 돌입한 한나라 군대에 의해서 초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 속에 유방과 항우의 모습,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도 유방과 같은 또는 항우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대비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과 그 결과를 두고서 만약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의 역사로 남겨질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 마치고요. 다음에 예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항우의 최후, 해야 전투에서 항우의 죽음까지, 또 초나라를 멸망시키고 중국의 전역을 차지한 통일한 나라 황제가 된 유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황제 유방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도왔던 공신들을 제거해가는 과정, 그리고 또 이러한 공신들 중에서 반란을 한 사람들을 이제 진압하는 과정, 그리고 유방이 기원전 195년에 사망하고 난 다음에 그 황권을 이어가기 위해서 행했던 그러한 이야기에 대해서 마지막 편으로 이어서 한고조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 꼭 기대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문학 TV 고경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